이제 10월 24일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뉴스는 바로 김정은 쿠데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최신호에서 미국 글로브라고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일종의 타블로이드판인데요. 여기 최신호에서 김여정이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이를 축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 국정원에서요, 이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러한 미국 언론의 북한 쿠데타 설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봐도요, 여러 가지 북한 내부 동정, 현재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내부 통신들, 즉 특히 미국과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이 북한 내부에서 현재 또 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두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이 미국 이 매체의 쿠데타설 보도는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저도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선 보도 매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비밀 쿠데타를 일으킨 김여정에 의해서 사살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난 6월 이후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김정은이가 지난 9일날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때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때는 실제 김정은이가 아니고 대역 김정은이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김정은과 9월 행사 참석자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 국방부가 확인했다, 이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김여정이가 지난달에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렇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김여정이가 본인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일종의 셀프 승진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 내용 그럴듯하죠. 우선 안면인식까지 기술까지 동원했는데 동일 인물이 아니다, 국방 관계자가, 이거만큼 더 정확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 언뜻 보면 정말 이거 쿠데타로 죽었구나, 사살당했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미 일본 언론을 비롯해서 이 대역 인물이 등장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살이 너무 빠지고 또 활기차고 이래서 이 대역 인물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일본 도쿄 신문이 지난 19일자 기사에서 구절 때 보여준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이건 대역일 것이다. 그리고 작년 11월 체중이 140kg였는데 그거하고 이번 구구절 행사 때 보면 너무나 많이 변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가계무시아, 즉 대역을 내세운 것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라고까지 도쿄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러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미국 언론이 글로브지가 이렇게 쿠데타를 위해서 사살했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북한의 연쇄적인 도발 행태, 이 도발 행태를 보면요, 이번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도발 행태를 보면 2017년도에 최고로 이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 2020년도에도 아주 연쇄 도발 행태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연쇄적인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볼 때 이 최근에 보여준 도발 행태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 군사적인 행위와 관련된 결정권은요, 김정은이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러면은 김정은 없이 이렇게 과거와 비슷한 형태의 대남 군사 도발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발 메시지, 김여정이도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이 북한 외교 당국에서도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에 관해서. 이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 메시지의 일관성을 보면 이것도 김정은이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 건강에, 저는 이 쿠데타보다는 김정은이의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겠느냐,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이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바싹 마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건강 이상설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내용은요, 이 국정원 이 확인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뭐 국정원에서 30여 년간 일을 봤지만은 이렇게 미국 매체에 관해서, 미국 매체 물론 뭐 큰 신뢰성은 없는 매체예요. 이런 매체가 보도했다 하더라도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적 취재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말이죠, 이 죽었는데도, 쿠데타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아무 쿠데타가 없었다라고 부인할 정도의 정보 능력,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이제 지금 박지원이가 와가지고요, 국정원의 정보 능력 뭐 어디로 가 있겠어요. 땅에 떨어졌다 해도 뭐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죠. 뭐 지하로 들어갔을 정도로 지금 빠져 있을 텐데, 왜냐면 뻔한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어떻게 하면 좀 되지도 않는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평화 쇼를 또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이 제대로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죽어있죠. 그렇다손 하더라도 이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시점이 비밀 쿠데타가 뭐 어제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넉 달 전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5월 6일부터 6월 5일 사이니까. 그러면 넉 달 전에 일어났으면요, 아무리 무능한 국정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박지원 체제 하에서 이 정도 정보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김정은이가 이 쿠데타로 사살됐다라는 소식은 이건 가짜 뉴스다, 이 페이크 뉴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정보 수장들이 연이어서 우리 한국을 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정보 안보 책임자들이 또 미국을 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을 말하자면 상실했다, 김여정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면요, 이 정보기관장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5월 6일이면요, 5월경에 제 기억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갔어요. 자, 그러면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미국을 간다? 이것도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달에 유엔에서 연설해서 종전선언 셀링을 엄청 세게 했어요. 이 종전선언 셀링 했다.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었는데 종전선언을 이렇게까지 셀링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28일 날 유럽을 가서 로마 교황을 만나는데, 로마 교황을 만나서도 또 종전선언 세일하면서 북한을 가라고 한다. 예, 가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죽었는데 로마 교황한테 당신 말이지 김정은이하고 가서 정상회담 한번 해봐, 이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절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은 건 아니다. 대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과거에도 가끔 한 번씩 있는 일인데, 자주는 아니고 덜어 한 번씩 있는 일인데, 이 아주 핵심 몇 명의 이 군부 인사들이 반 김정일, 반 김일성, 반 김정은, 일종의 쿠데타처럼 그런 음모를 꾸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백전백패로 다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의 이 반란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북한 군 당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포착돼 가지고 적발되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제거되는 이런 시나리오는 제가 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절대로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전혀 이상징후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유사한 이 보도는요, 지난 7월 달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뇌출혈로 의식불명이다, 그리고 김평일 전 주 태코 대사가 쿠데타를 이루겠다, 이런 찌라시 같은 소식이 또 돈 바 있어요. 그때도 국정원에서 근거 없다, 이렇게 관련 보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요, 김정은이가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을 맞이해서 이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강조한 뒤에 기념사진을 찍은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절대로 김정은이의 이 정치적인 우위상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에도 보면 김정은이 건강이상설 내지 사망설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는데, 작년 4월에도 CNN까지 나서서 김정은이 수술을 받은 뒤에 위독하다는 설이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나가니까 나 살아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5월 2일 날 순천 인비료공장 준고식에 참석해서 김정은이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의독설이 오보로 판본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도 이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 걸 보면 김정은이가 곧 며칠 내로 나 살아있어. 이건 낭설이야. 이런 또 이 움직임을 말하자면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준석과 김종인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이 오찬 회동을 가졌어요. 이날 오찬은 이준석 대표가 만나자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준석 대표 얘기가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상의드리고 생각이 공유되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 주기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며 언론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제안은 없었다. 그리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자들한테 경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이 대표가 11월 5일 경선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하고 그랬다. 그러면서요, 11월 5일 후보가 확정이 되면 선대본부를 차려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 대표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들은 것이고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나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말이죠, 바로 어제 만났죠. 경선을 마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요, 그것은 본인의 느낌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결심할지는 11월 5일이 경과돼야 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과거 여러 차례 경험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그런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확실한 비전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도 종종 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정치 저는 뭐 9단이 아니라 한 900단쯤 되는 분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본인의 진솔된 입장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주가를 끝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산도 물론 있지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뭐라고 질문하고 싶냐. 아니, 윤석열 총장 지난 6월 29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10월 24일이니까 거의 뭐 넉 달을 지금 대외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지들이 전부 다 공개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하고 지금 제 기억에 아마 서너 차례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자주 만나고 모든 메시지가 공개되는데 아직도 누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같이 정치 모르는 사람도 언론에 나와서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황에 가 있는데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이재명 같이 나라를 더 포퓰리즘 국가로 나쁜 나라로 만들 것인지, 예?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과 전혀 다른 새로운 그야말로 다 무너져 내린 나라의 위상을 살려낼 수 있는 후보인지 우리도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걸 그런 비전과 계획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장을 정립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선수는 선수답게 역시 연막전술에 강하구나. 이렇게 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윤 총장한테 간다. 그러면 이거 봐. 이 홍준표 그렇게 미우니까 갈 리가 없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은 윤 총장한테 갔을 때의 그런 이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 선거공학적 계산도 또 깔려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컨대 윤석열 총장이 되면 무조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절대 안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미 11월 5일 날 좀 가봐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센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또 혹시 뒤집어질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그런 한 두세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 사과 사진과 관련해서는요. 그런 것 자체는 대선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한다. 그런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도와줘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 결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2일 날 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극비리의 윤석열 총장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이 후보로서의 갖춰야 할 자세 그리고 선거 캠페인 방향 이런 거에 말하자면 조언을 구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윤 총장도 그때 모든 게 불찰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사과의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날 또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얘기한 걸 보면 전두환 발언이나 사과 사진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를 하다 보면 진위와 다르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국민이 오해하도록 한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정치인 책임이기 때문에 뭔가를 주장할 때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아주 명료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윤 총장도 이 지적과 조언에 아주 공감하고 또 국민을 잘 섬기겠다. 그리고 언행을 또 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라를 뭐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 수식어 차원에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서 출마한다는 것에는 일고의 의심도 없었다. 그렇지만요, 끝까지 후보로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오늘 마포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마포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자들하고 그 행사 후에 만나서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관해서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안철수 대표는 11월 5일 우리 국민의힘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경선 투표, 최종 투표가 있기 전에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25일부터 지역 방문 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31일 출마할 것이다 라는 설이 매우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 협상 또는 선거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치판이요, 이제 야권에서 심상정,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쿠데타설, 그 다음에 이준석과 김종인 회동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원희룡,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요, 이재명 고발 작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미 보도 드릴 때마다 위증 혐의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 빨리 고발해야 된다. 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내주 중에 국민의힘 그리고 원희룡도 고발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